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리보세라닌 관련해서 이제 결실만 남은 상태죠. 오전장에 이제 모건 스탠리 쪽이나 이제 골드만삭스 쪽에서 이제 3만주 가까이 매도세 흐름이 또 수급 압박이 있는 상태입니다. 장중 투자 전략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전반적인 어떤 분위기 먼저 한번 살펴봐 드리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지금 보면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무려 1조 넘게 일단 매도세를 하고 있습니다. 수급 압박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은 원달러 환율 자체가 이제 3원 70전 정도가 올라갔습니다. 미증시가 좀 반등이 나왔는데요. 오전장에 이제 상승 흐름이 나오다가 이제 약세로 좀 바뀌었던 부분들은 이런 어떤 수급의 영향을 좀 받는 거겠죠. 자, 외국인들이 이제 이 현물에서 그래서 코스닥에서 매도하고 선물 쪽에서 대거 매도하고 있는 가운데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 쪽하고 이제 투신 쪽, 이 장기 투자 주체들이 조금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이 금융 투자는 이제 거래소 쪽에서 매도를 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개인들이 양시장에서 매수세를 좀 받쳐주고 있는 어떤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쪽에서는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 수에 비해서 소폭 좀 많고요.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거의 지금 비슷합니다. 그래서 종목에 좀 시소가 있으면서 뚜렷한 어떤 흐름들이 오늘은 나오지 않고 개별적으로 이제 강한 종목들, 뭐 반도체 소부장이라든지 이 바이오 쪽에서 몇몇 좀, 그리고 이제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는 종목들, 시가총액이 좀 낮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좀 특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HLB는 이제 월요일 날에 일단 양봉을 내고 추가적인 어떤 상승을 못하면서 이제 밑꼬리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흘러내리고 있는 추세 지표인 파라볼릭자를 이 돌릴 만한 양봉이 아직 나오고 있지 않으면서 이 3만원대의 라운드 넘버 가격이자 피보나치 가격, 낙폭가대 가격 3만원권, 그리고 3년간에 벌어졌던 장기 이 월봉상의 박스권 가격, 하단 가격 부근에 이제 진입하면서 이제 거의 뭐 이존이 되면, 그동안에는 3년 동안에는 이제 하단의 역할을 했던 어떤 부분인데요. 하단의 역할을 한다는 말은 지지 어떤 흐름도 중요합니다만, 이제 반등이 이제 얼마만큼 강하게 나오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추세적으로 움직이든지 아니면 거래가 뭔가 터지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흐름들이 나와야지만 좀 이제 강한 어떤 흐름이 나오는데, 여전히 이제 거래량은 작은 상태에서 밑꼬리가 나오면서 이렇게 흐름이 나오고 있죠. 자, 분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오늘도 이제 이 32,000원권 부근에서 지지를 좀 못하면서 흘러내려서 또 장중에는 39,900원까지 밀렸다가 지금 이제 31,400원대 흐름이니까 이 34,000원대와 이 3만원대 어떤 박스권의 중위값도 제대로 아직 회복은 못하는 어떤 상태의 흐름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결국 수급이겠죠. 오늘도 보시게 되면 이 수급이 개선이 여전히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가 1주고요. 여기가 또한 1주고, 여기가 1주니까 지금 이제 4주차 동안에 프로그램이 계속 매도가 나오고 있죠. 외국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주에 한번 이제 플러스 전환이 되었다가 지속적으로 계속 이제 매도 압박이 많은 어떤 흐름들로 계속 이제 장중에 수급에 어떤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 전반적인 어떤 기관 보유 수량이라든지 외국인 보유 수량을 보시게 되면 최근에 이렇게 빠질 때 거의 동일한 흐름으로 주가도 내려갔죠. 그래서 외국인들, 기관들이 현물에서도 던지고 프로그램이라든지 공매도 쪽도 계속 이제 압박이 들어가면서 이런 부분들을 개인들이 이제 받치면서 밑에서 사줬는데요. 결국은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바뀌어야 뭐 쇼커버링이 나오든 재료가 나와서 이 변동의 어떤 흐름을 줄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필요한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뭐 7월 달에 있을 이 가난 관련되는 NDA 신청 여부에서 예비심사에서 본심사로 어떤 결정이 나오느냐, NDA 리뷰 과정으로 파일링 관련되는 부분의 불확실성이
없이 리퓨즈가 안 되면서 넘어가고 이제 프라이어티 리뷰 형태의 어떤 결정, 여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하는 어떤 흐름들이 기대했습니다만 전혀 반대로 수급의 압박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흐름이 계속되고 있죠. 자, 이런 부분 사실 제 6월 9일에 예상되었던 KRX 300 이제 헬스케어 섹터 지수의 신규 편입 관련되는 어떤 모멘텀이 어느 정도 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했습니다만 기관들의 어떤 흐름을 보면 전혀 이런 이벤트 드리븐 전략 같은 경우에는 나오지 않고 오히려 이제 6월 달에 어떤 이벤트 부분들을 알고 있던 부분들이 오히려 이제 그 이후로 매도를 하는 어떤 이런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7월 달에 어떤 재료 관련되는 이 촉매가 시장에서는 좀 이렇게 수급의 어떤 악화로 좀 반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 어떤 아쉬운 흐름들이 이제 계속 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바닥에 어떤 다지는 형태의 플래튼 형태가 가고 있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그 전주에 이제 한 34,000원대 부근에서 이 돌릴 수 있는 흐름을 이때 이제 놓치면서 마지막 뭐 가격까지 다시 또 내려와서 연초 가격하고 이제 비슷한 어떤 흐름으로 왔죠. 그래서 사실 올해 상반기에 NDA 신청이라고 하는 어떤 재료를 결과적으로 보면 6개월 동안 주가가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큰 어떤 흐름으로는 내지 못하면서 내려왔던 부분이 굉장히 좀 아쉬운 어떤 흐름으로 흘러 내려왔죠. 그래서 장기 어떤 이 박스권 하단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주가가 올라가 버려 확인되는데 이제 그 가격이 최소한 이제 뭐 4만원대, 5만원대 이 부분이 올라와야 되는데 이런 흐름들이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2019년도 이후에 제가 주식수가 3, 4배 많아졌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굉장히 2019년 이전에는 굉장히 좀 나름 물량인들이 좀 이제 타이트하게 좀 움직일 수 있는 어떤 흐름에서 굉장히 이제 무거워진 헤비한 어떤 이제 스탁으로 이 HLB가 꾸준한 어떤 유상증자라든지 CBBW 이런 발행들의 어떤 부분들이 이제 거래량도 상당히 이제 좀 제한적인 어떤 흐름을 작년부터 보여주고 있으면서 올해도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안 나오면서 이 박스권 어떤 돌파의 어려움을 계속 겪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부분을 이제 극복하는 것은 강력한 어떤 모멘텀과 그에 대한 어떤 결과이기 때문에요. 올해 내년은 결국 이제 그동안 진행되었던 성과를 어떤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결말을 이제 보는 어떤 단계죠. 자, 그런 과정에 이제 최근에 뭐 파나진 인수 관련되는 부분에서 보통 이제 HLB 그룹 쪽에 인수하게 되면 피인수 기업 자체는 주가가 굉장히 시가총액이 좀 낮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뭐 PSMC 같은 경우에는 저점 대비해 가지고 몇 배 정도가 300%, 400%가 올라가는 흐름을 보였듯이 이번에 파나진 쪽도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좀 뭐 중요한 어떤 흐름이고 오히려 이제 그쪽으로 가게 되면 또 HLB가 안 가는 흐름인데 이번엔 또 어떤 흐름일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파나진 인수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 동반진단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 표적 치료제 관련된 특히 표적항암제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개발에 주력을 하고 있는 HLB 입장에서 보면 이 말 그대로 이제 암 표면에 있는 이제 표적 단백질의 어떤 부분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게 이제 표적 치료제의 어떤 중요한 어떤 기전이기 때문에 근데 사람마다 같은 암이라고 하더라도 이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보면 표적 단백질이 발현이 되느냐 안 발현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뭐 임상이라든지 이런 데이터가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반진단 관련되는 부분들은 결국은 이제 임상을 하는 어떤 대상의 표적 관련되는 이제 바이오마커를 미리 사전에 이제 임상 전에 그다음 나중에 이제 뭐 처방을 할 때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바이오마커를 파악하는 부분들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은 이제 표적항암제 관련되는 어떤 치료 혁신이 나오고 난 다음에는 이 동반진단 관련되는 부분이 중요해졌고 최근에 뭐 중요하다기보다는 2010년도 이후부터 굉장히 꾸준히 이제 이 부분 되는 성장은 일어났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파나진 인수를 하게 되면 전반적인 어떤 이제 수직 계열화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 암 진단 관련되는 부분까지 이제 확장을 한다는 것은
이제 HLB 그룹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나쁘지 않겠습니다만 이제 시점상으로 주가가 빠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런 부분에 좀 부담을 안고 있는데, 어제 또 기사를 보게 되면 추가적인 또 이제 뭐 진단업체라든지 이 부분에서 이제 비상장사의 어떤 M&A까지 뭐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주가에는 그렇게 크게 지금 도움이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바이오마크 관련되는 부분들은 새로 나왔다기보다는 이런 표적 항암제 관련되는 부분들이 2000년도 이제 초반부터 나오면서 이제 동반성장 관련되는 시장 자체도 이제 커져갔던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진행되는 어떤 임상들, 뭐 대장암이라든지 폐암이라든지 기타 이제 임상 진행 관련되는 부분에서 리보세라님의 어떤 인디케이션 확장을 위해서는 뭐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2000년도 초에 이제 리보세라님의 어떤 이제 후보 물질 개발 이후에, 발견 이후에 지금 이제 임상을 진행한 지가 이제 12년 차죠. 내년 되면 이제 13년 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질 특허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2030년도 이후에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상용화 관련되는 부분들을 계속 이제 미룰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자, 올해 내년에 이제 결과를 보는 마지막 단계에 있기 때문에 회사가 확신하는 만큼 좀 더 이제 NDA 일정 과정 관련되는 부분에서 집중하면서 시장과 좀 소통하는 어떤 흐름들의 모습이 나와야 이 주가의 어떤 부진들을 좀 극복할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낙폭과대 가격, 이 가격에서 거래량이 늘면서 올라가는 어떤 흐름들, 이 기관들과 외국인 수급들이 아직은 뭐 여의치 않습니다만, 자, 5장에는 이제 32,000원대가 이제 뭐 가장 중요한 자리겠죠. 이 가격이 넘어가야 뭐 34,000원대가 극복되고, 34,000원대가 극복되어야 이제 4만원까지 가는 흐름들이 뭐 또 차트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흐름들이 이제 5장에도 나올지 여부,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외국인들의 어떤 프로그램과 이런 압박들을 조금 이제 극복할 수 있는 흐름들이 중요하겠죠. 지금 보시게 되면 골드만삭스 쪽에 거의 한 3만 주 가까이, 모건스탠리 쪽에서 한 3만 주. 자, 이런 어떤 수급 압박들이 3주간 진행되면서 이렇게 어이없이 이렇게 뭐 내려왔던 어떤 흐름들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추가 하락은 좀 제한적인 상태에서 반등을 어떤 모색하는 어떤 주가 흐름들이 좀 기대되니까, 자, 이번 좀 참조하시면서 대응 전략 삼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